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음 날까지 남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어야 할 곳을 잘못 고르는 일입니다. 저는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마음도 몸도 젊을 때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 괜찮다. 건강만 잘 챙기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자식의 존재에 위로받는 날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마음을 기대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그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들을 인생의 마지막 기둥으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돈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오늘과 내일이 같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의 무게를 몽땅 얹어버리면 그 상대가 흔들리고 그 상황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자신까지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도 조용한 집안에서도 돈이 많은 분에게서도 없는 분에게서도 가족에 둘러싸여 사는 분에게서도 홀로 지내는 분에게서도 노년이 평안한 사람과 소리 없이 무너져 가는 사람, 그 차이는 바깥에서 보아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집이 있는지, 모아둔 돈이 있는지, 자식이 가까이 사는지,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지, 그런 것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차이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단 하나라도 서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기둥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쉬이 꺾이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닥쳐도 곧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날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기둥이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어도 어딘가에서 늘 불안해집니다. 더 자주 연락해 주었으면, 더 깊이 알아주었으면, 더 곁에 있어 주었으면, 더 안심시켜 주었으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메워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메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곁에 있는 사람도 오랜 벗도 그 누가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의 노년을 통째로 짊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잘못 짚으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소리 없이 괴로워집니다. 처음에 사랑이었던 것이 어느새 기대가 됩니다. 기대였던 것이 요구가 됩니다. 요구였던 것이 마침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짐이 되어버린 그 순간 상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배신당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혼자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맡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인간관계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바쁨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일, 자식 키우기, 집안일, 사람들과의 왕래, 할 일이 많으면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역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약속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집안에 고요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기둥 삼아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시려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에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3개의 기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자식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돈입니다.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돈도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기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에 내 모든 것을 통째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돈에는 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짚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뒤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길러 나가야 할 3개의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신념과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고독과 사이좋게 지내는 힘입니다. 이 3가지는 누군가가 함부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세처럼 오르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그저 끝을 향해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더더기를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잘못된 기둥을 알아차리는 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에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한평생 애써 오셨습니다. 자식이 있었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웃는 얼굴이 있었기에 그 모진 시절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인생의 한가운데에 놓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절대로 잘못 짚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내 노년을 통째로 맡기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것을 뒤섞어 버리면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소리 없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이만큼 키웠으니 마지막엔 저 아이가 돌봐주겠지. 힘들 때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내 외로움을 저 아이는 알아주겠지.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무게가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살림이 있습니다. 체력에도 기력에도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언제까지나 어린 내 새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자기만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화 한 통이 없니? 왜 좀 더 자주 오지 않니?
내가 걱정도 안 되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없니?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드는 자식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다정합니다. 부모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병간호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그 자체가 됩니다. 시간을 씁니다. 돈을 씁니다. 체력을 씁니다. 그리고 마음을 씁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자고 다짐하지만 조금씩 어째서 나만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식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은 다정하고 싶어도 다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고 마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말에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폐가 되는 존재인가? 나는 거치적거리는 존재인가? 이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상처받은 부모는 자식의 애정을 더욱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은 더욱더 막다른 곳으로 몰립니다. 몰린 자식은 더욱더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본디 사랑이었던 것이 조금씩 무거운 짐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늘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함을 주고받는 것만이 무너짐이 아닙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통화를 해도 대화가 얕아집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조심하게 됩니다. 만나고 돌아간 뒤에 양쪽 모두 지쳐버립니다. 그런 조용한 무너짐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 그 자체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세월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세월을 핑계 삼아 자식의 인생 위에 내 노년의 무게를 몽땅 얹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대도 됩니다. 의논해도 됩니다.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복잡한 서류를 거들어 달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둥만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런 얼굴을 내보이는 순간 자식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 앞에서 이런 마음을 지니는 편이 좋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한결 수월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내 두 다리가 있으니 괜찮다. 이것은 결코 강한 척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괴롭습니다. 너무 멀어도 쓸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끔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났을 때 탓하지 않는 것, 연락이 뜸해도 곧장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식의 생활을 내 외로움으로 추참하지 않는 것, 그 대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나만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 나만의 자그마한 약속을 가지는 것, 자식이 곁에 없어도 오늘 하루를 그런대로 가다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있는 것, 그런 부모가 결국에는 자식에게서도 더욱 소중히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만났을 때 자식이 마음 편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무겁게 만드는 그 순간 모양이 변하고 맙니다. 고마움이었던 것이 의무가 되고 의무였던 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자식을 마지막 기둥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을 걷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 두 발로 설 채비를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와 자식 사이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통째로 맡길 수 없다면 마지막에 기댈 곳은 역시 부부일까요? 이제
배우자라는 또 하나의 위태로운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차갑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을 함께 보내온 사람,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 괴로운 시절도 어떻게든 함께 넘어온 사람, 그 사람을 기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마지막엔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배우자는 소중합니다. 노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침에 같은 밥상에 마주 앉습니다.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눕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줍니다. 추운 날 이불 한 장을 더 덮어줍니다. 그런 자그마한 온기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그것은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는 소중한 동반자이기는 하나 인생의 마지막을 통째로 책임져 주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짚으면 부부의 사이 또한 소리 없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에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먼저 떠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깊은가 얕은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늘 집 열쇠를 챙기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병원 수속을 도맡아 주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를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새 곁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슬픔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채비가 무너집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무너집니다. 매일의 자그마한 습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기둥까지 맡겨두었던 사람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그 한 사람에게 내 노년을 전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일, 자식 키우기, 집안일, 부모님 일, 돈 문제, 하루하루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부의 대화도 어느새 역할의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할까? 쓰레기는 내놓았나? 병원 예약은 몇 시인가? 저녁은 무얼 먹을까?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다 보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도 생활은 굴러갑니다. 집안도 굴러갑니다. 자식도 자랍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정말로 무엇이 쓸쓸했는지, 무엇을 참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끝내 나누지 못한 채 수십 년을 흘려보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다 노년이 되어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자식이 떠납니다. 일이 끝납니다. 바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 문득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드문 일은 아닙니다. 다툼이 잦았던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투지 않았던 부부일수록 삼켜온 말들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곤 합니다. 그때 사실은 상처받았다. 사실은 쓸쓸했다. 사실은 더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은 사라진 듯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마지막 기둥으로 삼아버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상대가 다정하면 안심, 상대가 차가우면 불안, 상대가 건강하면 나도 설 수 있고 상대가 약해지면 나까지 무너진다. 이래서는 둘이 서로 의지하는 듯 보여도 실은 두 사람 모두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기대도 됩니다. 도와도 됩니다. 의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둥까지 통째로 상대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혼자서도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책 읽기여도 좋습니다. 마당에 풀 한 포기 가꾸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동네 가게까지 걸어갔다 오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시간만으로 하루를 채우지 마십시오.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생활 속으로 지나치게 파고듭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왜 지금 그걸 하느냐?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 상대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죄다 거슬립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빠서라기보다 내 시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부 말고도 가느다란 연을 가지는 것입니다. 굵은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단골 가게에서 나누는 한마디, 오랜 벗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가끔 얼굴을 내미는 취미 모임, 그 정도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단 하나밖에 없으면 사람은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요구받은 상대는 숨이 막혀 옵니다. 그러니 연은 가늘게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언젠가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현실을 아주 조금만 헤아려 두는 것입니다. 싫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상속에 관한 일, 돈에 관한 일, 병원에 관한 일, 연락처에 관한 일, 매일의 살림살이 조금씩 알아두는 것, 조금씩 나 스스로도 할 수 있게 해두는 것. 그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너무 가까우면 괴로워집니다. 너무 멀면 차가워집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따뜻한 거리입니다. 오늘도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없더라도 내가 곧장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내 두 다리도 함께 길러두겠습니다. 이만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부부를 한결 평온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증은 아닙니다. 기댈 때는 기대고 고마울 때는 고마워하되 내 기둥만은 내 안에 지니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부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통째로 맡기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역시 돈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도 커다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세 번째는 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에게도 통째로 기댈 수 없다. 배우자에게도 통째로 맡길 수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돈이 아니냐. 그 마음 저는 참으로 잘 압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약도 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채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편리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둥은 되지 못합니다. 돈은 생활을 데우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떠받치는 기둥은 아닙니다. 이것을 뒤바꾸어 짚으면 노년은 몹시 괴로워집니다. 연료는 필요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집은 추워집니다. 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료 그 자체가 집을 떠받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집은 기울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으니 안심,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 이만큼 지녔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아버리면 사람은 점점 잃는 것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병이 나면 어쩌나, 돌봄에는 얼마가 드는가, 자식이 나를 바라고 손을 내밀면 어쩌나, 속아 넘어가면 어쩌나, 언젠가 모자라게 되면 어쩌나, 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도무지 쉬지를 못합니다. 통장의 숫자를 들여다보아도 안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이번에는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고 있는 듯 보여도 어느새 돈에게 마음을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돈을 기둥이라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람마저 돈으로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득이 되는가? 이 사람은 손해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이 사람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갑니다. 마음이 식으면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니 더욱 사람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떠나가니 더욱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드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집도 있다. 모아둔 돈도 있다. 끼니도 거르지 않는다. 매무새도 단정하다. 그러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눈이 웃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속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그 속을 헤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은 소리 없이 추워집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 오랜 세월의 신뢰, 별것 아닌 웃음소리, 보답을 바라지 않는 다정함, 그저 곁에 있어주는 안심, 이런 것들은 계약만으로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요양을 돕는 분도, 간병하시는 분도, 전문가 되시는 분도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돈을 치름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심까지 당연한 듯 바라기 시작하면 또다시 괴로워집니다. 이만큼 돈을 치렀으니 더 다정하게 대해주어 당연하다. 나를 더 소중히 대접해주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돈은 감사하며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곁에는 사람이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다정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달콤한 말을 건네는 이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이 더뎌졌을 때, 이득이 사라졌을 때, 정작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던가, 아니면 그저 돈을 통해 이어져 있었을 뿐인가. 노년에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가슴이 몹시 아립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돈을 기둥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런히 갈무리에 두는 일은 노년의 소중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돈에게 마음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쓰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받들어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돈을 앉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돈과는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가? 먼저 생활의 연료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헛되이 쓰지 않되, 너무 두려워하며 단단히 움켜쥐지도 않는 것, 필요할 때는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씁니다. 살림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 씁니다.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씁니다. 돈은 흐름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움켜쥐면 마음까지 단단하게 굳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이 다루면 살림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 정성껏 지니고 정성껏 쓰고 정성껏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둥은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늘어도 줄어도
내 가치까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로 내 인생의 의미를 재지 않는 것, 사람의 다정함을 이해득실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돈은 노년의 든든한 벗입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연료로 쓰면 살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러나 기둥으로 삼으려 하면 도리어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기대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배우자, 그리고 돈. 이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버팀목 삼아 나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또 잘못 짚으면 사람은 다시 바깥으로 기둥을 찾으러 나섭니다. 누가 나를 안심시켜 주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무엇인가 나를 지켜주었으면,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노년을 정말로 떠받치는 기둥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기둥이 3개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두 번째는 신념, 곧 정신의 안식처,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과 사이좋게 지내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돈처럼 시세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나보다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변덕으로 갑자기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댄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혼자 힘써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 자신을 기둥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리모컨을 내가 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안심, 오지 않으면 불안, 배우자가 다정하면 기분이 좋고 차가우면 온종일 가라앉는다. 누가 불러주면 살아나고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래서는 내 마음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벗도 저마다 제 일로 벅찹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 마음의 기분을 남에게 죄다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쓸쓸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운전석에는 내가 앉는 것입니다. 어째서 나만 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이 물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기둥으로 삼는 첫걸음입니다. 아픈 데가 있다면 오늘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불안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보살핌은 무엇인가? 사람 사이가 괴롭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감정을 할 일로 되돌려 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제멋대로 솟아납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게 내 인생을 운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석은 내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신념, 곧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종교를 가지라, 훌륭한 사상을 지니라, 무슨 큰 사명을 내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신념이란 폭풍우 치는 날에 마음을 붙들어주는 짧은 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나는 나여도 괜찮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가지런히 하면 된다. 이런 짤막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더할수록 변화와 자주 마주칩니다. 몸이 변합니다. 사람 사이가 변합니다. 가족의 모양이 변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의 나에게 매달리면 괴로워집니다. 예전엔 더 잘했는데,
예전엔 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예전엔 더 정정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해버린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념은 바깥을 향해 흔드는 깃발이 아닙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을 때 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을 지녀두는 것,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오늘은 못해도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이대로도 살아있어도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 안에 길러두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독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싫은 얼굴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고독은 쓸쓸한 것, 고독은 비참한 것, 고독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다는 증거,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독과 고립을 뒤섞은 것입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사회와 이따은 선이 끊어져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못한 채 마음이 메말라 가는 상태,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이란 나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고요한 방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세상의 평가, 가족의 기대, 지난날의 후회, 그런 바깥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노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형벌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외로움을 메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빈자리를 메우려는 만남은 무거워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만남은 따뜻해집니다. 고독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내 빈자리를 죄에다 메워달라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신념, 그리고 고독, 이 세 가지가 노년을 떠받치는 진짜 기둥입니다. 나 자신은 마음의 운전석입니다. 신념은 폭풍우 치는 날의 륙입니다. 고독은 나에게로 돌아가는 고요한 방입니다. 이 세 기둥이 자라나면 자식과도 가볍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돈과도 차분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바깥의 것에 기대더라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둥은 안 것만으로는 굵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자그마한 습관으로 조금씩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새 기둥에 키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 신념, 고독, 이 셋은 안 것만으로는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 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년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기합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닙니다. 화려한 도전도 아닙니다. 작게,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는 습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의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습관입니다. 무언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곧장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째서 나만 왜 아무도 몰라주나 이제 다 싫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만 거듭하면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럴 때는 말을 딱 하나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이 물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가? 잠을 못 잤으면 낮에 잠시 쉴 수 있는가?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내 시간을 어떻게 가다듬을까? 배우자의 말에 상처받았으면 오늘은 어느 거리에서 이야기할까? 큰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정에게 운전을 맡기지는 않는 것. 이것이 내 기둥을 기르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그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 배워서 무엇하나. 나는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배움을 그만둔 순간 마음은 부쩍 늙어버립니다. 배움이라 해서 어려운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한쪽 읽는 것,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 몰랐던 음식을 하나 익히는 것, 꽃 이름을 하나 외우는 것, 늘 다니던 길을 평소와 조금 다른 쪽으로 걸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소중한 것은 어제 나보다 세상이 조금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지니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노년에 강한 사람은 큰 꿈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과제를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걸어보자. 오늘은 이것 하나를 익혀보자. 그 작은 과제가 마음의 등뼈를 세워줍니다. 세 번째는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둥을 기르고 싶다면 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잠을 못 자면 사람을 의심하기 쉬워집니다. 아픔이 이어지면 말이 모질어집니다. 너무 지치면 다정함마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노년의 마음을 가다듬으려면 먼저 몸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어려운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 어깨를 돌리는 것, 등을 쭉 펴는 것, 숨을 깊이 내쉬는 것, 아침 햇살을 잠시 쬐는 것, 따뜻한 것을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흔들림은 조금 잦아듭니다. 몸을 가다듬는 일은 나 자신을 기둥으로 세우는 토대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연을 가느다랗고 가볍게 지니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중요합니다. 고독은 벗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은 나에게로 돌아가는 고요한 방이고 고립은 바깥 세상과 이따은 선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가느다란 연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단골 가게에서 한마디 나눕니다. 오랜 벗에게 짧은 안부를 보냅니다. 가끔 취미 모임에 얼굴을 내밉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줍니다. 굵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거운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느다란 선이 몇 가닥만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안심합니다. 다만 그 연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죄다 메워달라. 나를 전부 알아달라. 늘 나를 신경 써달라. 그렇게 구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인사를 건넸다. 조금 웃었다. 한마디 나누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굵기보다 가벼움입니다. 가벼운 관계일수록 오래 이어지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마다 짧은 침묵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이 두려웠는가? 무엇에 화가 났는가? 무엇에 조금 위로받았는가? 내일 딱 하나를 가다듬는다면 무엇을 할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면 어질러집니다. 어질러진 마음은 자그마한 일에도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니 날마다 조금씩 쓸고 닦는 것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그리고 짧은 말을 지녀두면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나는 나여도 괜찮다. 서두르지 말자. 오늘을 가다듬자. 긴 이치는 폭풍 우 치는 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말일수록 괴로운 때에 다시 돌아와 줍니다. 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흠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곧장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쥐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에 자그마한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물을 끓입니다. 차를 우립니다. 창문을 엽니다.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몇 줄 적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누구에게 보일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씩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나의 시간이로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습관들은 어느 것이나 자그마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수록 오래 이어집니다. 오래 이어지는 것일수록 기둥이 됩니다. 배운다, 움직인다, 가볍게 이어진다, 고요히 가다듬는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운전석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날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노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안심도 똑같습니다. 자그마한 가다듬음을 차곡차곡 쌓아감으로써 조금씩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그 누구에게나 처음 맞는 계절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일, 자식 키우기, 집안일, 부모님 일, 사람들과의 왕래, 할 일이 많으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더하면 역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약속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는 자리도 줄어듭니다. 집안의 고요한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문득 불안해집니다. 나는 무엇에 떠받쳐 살아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기둥 삼아 서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기둥을 찾습니다. 자식, 배우자, 그리고 돈, 어느 것이나 소중합니다. 어느 것이나 인생을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통째로 맡기기에는 어느 것이나 너무도 쉬이 변하는 것들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돈에는 돈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통째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의 기둥을 죄다 맡겨버리면 그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까지 함께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둥은 안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내 마음의 리모컨을 내가 쥐는 것,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천국도 지옥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불안해져도 다시 한번 내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것, 어째서 나만 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렇게 다시 물을 줄 아는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념, 곧 정신의 안식처, 훌륭한 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려운 사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나는 나여도 괜찮다. 서두르지 말자. 오늘을 가다듬자. 이런 짤막한 말을 내 안에 지녀두는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날에 필요한 것은 긴 이치가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정박지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과 사이좋게 지내는 힘. 고독은 흠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에게로 돌아가는 고요한 방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메우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과의 관계가 가볍고 따뜻하게 그리고 오래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고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고서도 상대를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가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의
자그마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배우고, 조금 걷고, 조금 몸을 가다듬는 것, 누군가와 가볍게 이어지는 것, 3분만 침묵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삼는 것, 어느 것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떠받치는 것은 화려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게, 꾸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수해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굵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줄기 가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일 또 조금 가다듬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언젠가 굵어집니다. 노년은 무너져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더더기를 하나씩 내려놓아 가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맞추어 온 나를 조금씩 되찾아 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완성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 부부로서 견뎌온 시간, 돈 걱정과 싸워온 시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켜온 시간,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마지막에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바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식이 무엇을 해주는가, 배우자가 어떻게 받쳐주는가,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한 번쯤 내 안쪽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기둥이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흠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지금 아직 기둥이 가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세우면 됩니다. 오늘부터 길러가면 됩니다.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 책을 한쪽 읽는 것, 차를 우려 고요히 앉아보는 것, 노트에 세 줄만 적어보는 것,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 그 자그마한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어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기둥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오늘부터 내 안에 기둥 하나를 세우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혹시 자식이나 배우자나 돈에 너무 기대어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느끼셨다면 깨달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깨달음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받아보실 채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노년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사람은 바깥에서만 기둥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년이 고요히 완성되어 가는 사람은 마음 안에 기둥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쓸쓸히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 줄기 고요한 기둥을 세우십시오. 우리 다시 꼭 뵙겠습니다. 부디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